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혹은 알고 있지만 크게 관심은 두지 않는 주제입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단순히 자녀들이 떠난다는 것 이상으로 10년, 20년 후 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다시 꿈꿔야 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편안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은 더 뚜렷하게 보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떤 위로와 용기를 갖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5년 전 신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세 사람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오늘도 각자 자신의 길을 소신껏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친구가 또 이렇게 후배가 좋다라는 게 이런 곳에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신재용 목사님은 워낙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여름 사역 신재용 목사님 지금 뭐 많은 집회 그 말씀의 자리에 초대되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옆에 김성군 목사님은 최근 정말 따끈따끈한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잘 마치셨고 또 담임 목회 사역도 지금 하고 계세요. 가을에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좀 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국 목사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4년간 스코틀랜드에 가서 청년 사역과 관련이 있는 특별히 오늘 이 강의 그리고 함께 나누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Z세대 연구하고 왔습니다. Z세대 관련으로 PhD 논문 쓰고 왔고요. 논문 제목이 사라지는 Z세대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아카데믹하게 Z세대를 연구한 자료들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하던 중에 이제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라는 곳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초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또 연구도 계속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고요. 이 시즌에 이 시간에 교회 사역을 이렇게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엄청 이 청년 청소년 사역에 진심인 분들만 모였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솔하고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좋고 반가운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름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된 페이지 만남을 위해 뉴욕에서 날아온 매철치를 담임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2018년 7월에 파송받았어요. 그 맨하탄에 교회가 있거든요.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시가 텅 비었던 시기에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 많은 곳에 하나님 날 보내시나 보다. 그리고 젊은이들 많으니까 잘해보라고 나를 청년 사역을 그 전에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이렇게 뵈면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뭉클해요. 그래서 정장 입고 계신 것만 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뭉클해요. 진짜 정장이 많이 찢어졌거든요. 저는 살이 찌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뛰어다니잖아요. 정장을 입고. 지금 이제 담임 목회로 8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저에게 좀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점검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때는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제가 여름사역 근황은 아마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건데 7월에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누구랑 갔느냐? 제 딸하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되는 딸과 이렇게 선교지를 함께 갔다 오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Z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제 딸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미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저에게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해서 여러분들과 근황은 그렇게 나눕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성국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Z세대를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 먼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Z세대란 누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성국 목사님 혹시 네.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으로 보면 Z세대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Z세대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는 이거를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계속 익숙하잖아요. 근데 MZ세대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만 부르는 표현이고, 예, 한국 외에 어떤 나라에서도 MZ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 Z세대를 구분할 때 이 세대의 구분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임의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렇게 합의된 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도 나는 Z세대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니까요. 근데 학자들이 한국에는 이제 Z세대를 연구한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영미권의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보면은 나이로 따지면은 한 15살에서 30살 사이.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저는 좀 확장하는 편인데 확장을 하면 1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도 저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수를 자꾸 나눠서 몇 년도에 태어났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뭐 Z세대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M세대, 밀레니얼을 이야기할 때에는 1980년 출생부터 한 1990년 중반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함께 묶는 게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아빠와 아들을 같이 묶어서 같은 세대다. 엄마랑 딸을 묶어서 우리가 같은 세대다라고 하기 때문에 MZ세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Z세대는 작게는 15살에서 30살, 넓게 보면은 10살에서 30 중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럼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뭐 한없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큰 특징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늘 손에 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정도 스마트폰과 늘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서부터 모든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 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굉장히 바쁜 세대입니다. 왜 바쁘냐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8시간 사용해야 되니까 그 시간 외에 다른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는 시간 제외하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바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진 트윈지라고 하는 Z세대 관련해서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이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10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Z세대가 생각보다 성장이 늦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어려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14살인데 12살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행동하는 게요. 나이가 18살인데 14살 같아 보이고 이렇게 비춰지는 게 Z세대에서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이전 밀레니얼 세대나 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X세대하고 비교를 해봐도
Z세대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늦습니다. 미국의 경우이긴 한데 첫 음주, 처음으로 알코올을 가까이 하는 첫 음주를 시도하는 나이도 그 전의 세대들보다 더 늦고, 첫 흡연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애들 담배 피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담배를 굉장히 늦게 접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전혀 접하지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Z세대는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파티 같은 것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심지어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도 그 전 세대들보다 덜 싸웁니다. 부모님하고도 안 싸워요. 그럼 얘네들은 음주도 안 하고 흡연도 안 하고 파티도 안 가고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부모님하고도 안 싸우고 얘네는 뭐 하냐? 뭐 할까요?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싸우면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가출도 안 하죠. Z세대는. 근데 가출하면 나만 손해인데요. 차라리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그래서 절대 Z세대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방 안에 들어가 있어. 너무 좋죠. 혼자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성장이 느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로버트 위글리라는 사람이 쓴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저자는 Z세대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다. 실제로 이어버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늘 귀에다가 꽂고 있죠. 평균 하루에 4시간 정도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예를 들어서 X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한 4가지 분야 정도 됐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한 5가지 장르를 좋아하는 반면에 Z세대는 좋아하는 장르가 한 7가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Z세대는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영화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몰아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이고요. 한번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계속 밤새서 보는 거죠. 음식에 대한 관점도 다른데 Z세대들이 의외로 잘 먹어야 돼요.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먹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들, 이 세대들을 고려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탕이라든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Z세대들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퍼지고 있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또 음료 같은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걸 선호하죠. 나만의 음료를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유행하는 음료가 말차라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60대가 먹겠어요? 말차라떼, 이 Z세대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인 거고요.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도 콜라 세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닥터페퍼도 탄산음료인데 제로로 나오고 다 제로로 나오잖아요. Z세대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제로를 굉장히 선호하죠. 아샤추, 토샤추 이런 거 다 Z세대들이 먹는 거고, 요아정 이런 거 Z세대 문화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게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아내는 다 좋아하거든요. Z세대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X세대 중에도 Z세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밀레니얼 중에도 Z세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Z세대 중에서도 밀레니얼 같은 성향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Z세대인데 X세대 같은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Z세대지? 너 이거 좋아하지? 그거 아닌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징이 모든 세대들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기가 제일 힘들 때다.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아까 10가지 특징 중에 하나만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나눌까 봐 제가 좀 놀랐는데 시도가 늦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공 목사님 첫 음주는 언제? 이거는 이 질문에 없던 건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페이지 철치는 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혹시 좀
김성국 학장님에게 좀 다른 의견이나. 네. 제 생각에는 그 Z세대라고 저는 부르는 것도 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런 반격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동의는 합니다. 근데 왜냐면 그 Z세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김성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세대들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거든요. 한계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그 Z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저는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는 늘 어떤 시대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만난 시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는 똑같아요. 아마 50년 전에 스마트폰 나왔으면 50년 전에 20대, 30대들은 스마트폰만 했을 거예요. 김성국 목사님 말씀하신 그 특징들이 계속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를 이해할 때는 그 세대만의 그 어쩔 수 없는 특징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만난 시대의 반응도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삶의 패턴들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설교자라면 그들이 만난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이 김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좀 느리게 자라나고 있는 그 세대들이 뭘 느끼고 있고 어떤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세대를 읽으려면 시대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Z세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어떤 자들이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만났지? 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님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역자가 오면 교회나 담임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기대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네, 뭐 연령에 맞게 그런 막연한 기대와 부담을 갖고 이렇게 가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데 사역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질 거다. 뭐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리서치와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혹시 왜 떠나고 있는지도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세대들이 교회, 특별히 이제 지역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몇몇 이제 글로벌하게 봐도 아프리카라든지 몇몇 이제 대륙들을 또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속도와 그리고 그 정도가 가장 이제 빠르고 심각한 곳을 꼽으라면 한국이죠. 특별히 코로나를 보내면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조사를 하고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교회들의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에게 그냥 설문이 아니라 전화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이게 한 2, 3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른바 Z세대라고 했을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대답한 교회는 정말 거의 하나도 없었고요. 네, 얼마나 심하게 떠났느냐 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초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몇 초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거의 Z세대들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왜 떠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Z세대 특징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이거를 매일 8시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밤부터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고 나서 주일 아침에 교회를 정상적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교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뭐 스마트폰이 가장 크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스마트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Z세대들이 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나? 교회가 이런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쌓여지는 거죠. 교회 내부적인 요인은 제일 큰 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목회자의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요. 가면은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요. 교사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정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인적인 요인들입니다. Z세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연구를 다 해봐도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세대이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까 신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만난 이 시대가 그들로 하여금 종교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거기다가 Z세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영향인데요. 대부분 의 부모가 밀레니얼, 그러니까 1980년대 초중반이거나 아니면 X세대, 1970년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 또한 교회 신앙생활,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에 그 전 세대들, 지금으로 따지면 60대, 70대들에 비해서 훨씬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철이 됐을 때에 휴가를 갈 때에 주일을 껴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휴가 가서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코로나를 보내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부모님들이요 오히려 그런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교회 출석이나 혹은 주일 성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런 압박이 사라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여러 가지들이 겹쳐지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게 Z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